이어서 하반기에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죠. 박소영 캐스터. 네, 다음 이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11월 5일 D-Day를 앞두고 역사적으로 9월과 10월은 관망 심리가 고조되며 시장 분위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후보 교체로 인해 세부적인 공약 발표, TV 토론과 같은 이벤트들이 지연돼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먼저 해리스 트레이드 업종으로는 친환경 밸류체인 관련 섹터, 전력,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이 대표로 꼽히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의 재선 시 수혜 섹터로는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경기 민감주, 또 약가 인하 압력 축소로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화석에너지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증권가에서는 수혜 업종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각 후보별 수혜주보다는 저변동성 테마와 관련된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커뮤니티, 특히 전통 통신업체 일종을 주목하라고도 조언했습니다. 이 하반기 주요 이슈 두 번째 키워드였던 미 대선과 관련해서 와우넷 파트너들은 어떤 종목을 유망주로 선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미국 대선입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9월 이제 TV 토론회에서 또 어떤 향방을 보여줄지 11월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 수혜주로 5분께서는 또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는지 만나볼까요? 자, 신학스 파트너는 약가 인하의 포인트일까요?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오 안에서 리가켄 바이오, LS 일렉트릭, CS 윈드, 그리고 풍산을 꼽아주셨습니다. 각각 이제 섹터가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좀 겹치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다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먼저 신학스 파트너의 셀트리온. 네, 사실 제약 바이오 안에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못 가기도 했는데 미국 대선에 또 포인트를 맞춰서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약 가격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지금 셀트리온이 해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그 관련되어 있는 여건의 상승력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주가의 호재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 안 간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 간 종목이 견조해야 되고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정말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담보되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위주로 움직였는데 기관도 들어오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진펜트레 같은 경우에는 미국 3대 PBM에 다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진펜트라는 미국에서 FDA 승인받은 또 유일한 피하 주사 형태의 그 제약 제품이고 네. 여기에 3대 PBM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하나 들어갔을 때 200% 정도 수익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3개에 들어갔으니까 훨씬 더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셀트리온은 하반기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 9월 달, 10월 달 들어갔을 때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주 가치 환원이라는 여건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주 환원책에 자사주 7,500원 추가 매수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괄적으로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4천억 원 자사주 소각을 한 그런 상황이 있고 결국은 주주 가치와 가격에 대한 안정을 통해서 실적을 이용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력 이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 가격이 20만 3,500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만 원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23만 원 목표로 한번 가봅시다 하고 외쳐봅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도 모처럼 양봉 그리고 있네요. 대선에 대한 포인트로 셀트리온을 또 꼽아주셨고요. 지금 채팅방을 보니까 오늘 와우넷 출연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런지 각각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수찬 파트너님 자주 나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홍희진 파트너님 채팅으로 얘기 더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들 화이팅을 다 외치고 있으셔서 마치 각각의 팀으로 함께하는 기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태진 파트너님께 자, LS 일렉트릭을 꼽아주셨는데 인프라 관련해서 여전히 또 박차를 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 봐요. 네, 결국에는 그 대선에 관련된 수혜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집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의 정책 공약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결국 미국
우선주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미국 중심으로 이제 공급망을 재편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최근에 업계에서 뭐 리쇼어링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법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도 정책 공약집 아젠다 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도시를 짓겠다라는 공약을 구상을 밝혔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이제 당선이 되던 간에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이 늘게 되고 투자가 네. 확대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건설기계라든지 전력 이런 인프라 사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인프라 그동안 못했던 사업들을 계속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인프라가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전력 설비 쪽이다 보니까 전력 설비 물론 이제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 수혜를 받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기간 조정 박스권 흐름에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미 대선과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네. 종목들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고요.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수출 비중이 이제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오고 있고 북미라든지 이제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네.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이제 전력기기 산업이 뭐 10년에 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있을 만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전력 설비 쪽은 꼭 필수 불가결한 재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기간 조정을 한번 활용해서 수익을 내보는 전략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MSC에 오늘 리밸런싱이 있을 텐데 자, 그 편입에 대한 이슈도 있죠. 무엇보다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프라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홍희진 파트너께 풍산 여쭤볼게요. 자, 잠시 후에 이광무 최수정 파트너님께도 이제 다음 이슈로 갈 거니까 방심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자, 홍희진 파트너님, 풍산은 네. 방산에 대한 이슈로도 보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대선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떤 것들이 과연 수혜일 거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되든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쪽으로 보자. 이제 그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종전시키겠다. 이제 그런 어떤 멘트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방산의 우려감이 큰 거 아니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좀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결국에는 미국 대선 관련주라고 해갖고 대선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전략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대선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떤 기대감 요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풍산은 예전에 아마 제가 이제 TV 출연하면서도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신고가를 경신했죠. 5월달에 이제 78,000원짜리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신동사업과 그다음에 방산사업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신동사업은 당연히 반도체 건설,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경기와 연관돼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이 좀 중요하고 방산 쪽은요. 우리가 이제 탄약을 국내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고 미국 쪽에도 이제 탄약을 좀 납품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155mm 포탄이 중요한데 이 155mm 포탄이 미국에서 우리한테 계속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해야 되는데 포탄이 지금 부족한데 네. 그 부족한 포탄을 지금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지원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다른 어떤 이스라엘이라든지 지금 뭐 하마스의 어떤 중동 전쟁 등 155mm 포탄이 필요한 곳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유일하게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쇼트리 상황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실적은 좋게 나왔고 앞으로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의 어떤 실적도 기대감 유효하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길게 볼 생각보다는요. 결국에는 그 대선 전까지 어떤 기대감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3개월 정도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위치가 아니냐. 실적도 싸고 재료도 있기 때문에 조정도 좀 충분히 받는 상태에서 기대감 요인이 상당히 좀 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의 포인트를 맞춰서 풍산 최근에 8월 저점 잡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의 힘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